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3일입니다. 월요일. 요즘에 중동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 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서 세계 나라들의 경제를 인질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우지자지한다. 이걸 제대로 깨끗하게 해결을 하지 못한 교훈을 남기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트러블, 이스라엘, 이란 트러블 이런 것이 생기면은 늘상 앞으로 그것을 틀어지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서로 싸울 때 다른 건 몰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엄청난 공격이 와가지고 이란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무서워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100% 틀어지고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러시아나 중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미국이 이란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 중국의 후광, 배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은 미국은 늘상 호르무즈 해협에 끌려다니게 되겠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전 세계의 판도가 정치적 판도, 그 다음에 패권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정치 구도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요. 미국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력한 안전보장, 강력한 힘 없이는 국가 발전도 앞으로 발전이 담보하기 힘들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에서 4,000km 아니면은 ICBM 10,000km 이상 미국 본토까지 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억압되어서는 앞으로 미국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 아메리카 나라도 이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 말, 돼지처럼 목에다가 밧줄을 매서 이리로 오너라 저리로 오너라 끌고 다니는 형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란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를 어느 나라의 소유권으로 하지 말고 세계 공동구역으로 비무장지대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란의 영토도 될 수 없고 그거는 전 세계의 영토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렇게 완전히 전 세계 공동구역, 그러니까 비무장 공동구역으로 만들어서 어느 나라도 거기를 침범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이란이 좌지우지 해가지고 통제를 해서 효과를 보면은 아덴만이라든가 홍해만 이런 데도 이제
이란이 접수를 해서 전 세계의 호르무즈, 아덴만, 홍해 전부 다 이란이 틀어지고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을 우지자지하게 돼요. 미국은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를 보면은 너무 그 편파적이고 갈라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지정 국가의 화물선을 못 다니게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중국이나 러시아한테는 아주 기름을 싸게 공급을 해서 그 러시아나 중국에서 많은 것을 퍼주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길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둔다고 하면은 미국은 중국의 패권 국가의 그 위치를 미국이 중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 그 기축통화를 없애자 하는 것도 그게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을 못하면은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 기회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지금 파괴를 하고 이스라엘 핵 지역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한 그러니까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까분다는 얘기입니다. 까불지 마. 함부로. 이란이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막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3차 대전이 무서워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교훈을 남기게 되면은 미국은 영원히 전 세계를 우지자지 못하는 패권 국가가 아니라 쫄병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미국 국민들은 17만, 100만, 50만 지상군을 투입하더라도 완전 무결하게 해결을 하고 지구상에서 지도를 변경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확대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이제 해결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가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 이런 상황에서 위야무야 미국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면은 이스라엘의 지위도 많이 추락하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대부분 해결을 하잖아요. 가자 지구라든가 레바논 이런 데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이 대개 보면 해결을 많이 해주는데, 이번 기회에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많은 공격을 당해가지고 핵시설이 파괴된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지위가 많이 추락되고 앞으로 중동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도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 역대 대통령 있을 때는 이란하고 이제 미국하고 여러 가지 알력이 많이 생겼을 때도 레드 라인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레드 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었어요.
역사상.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를 했다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기고 이것은 핵무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명분을 미국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그보다 가혹한 것이 없잖아요. 전 세계의 경제의 그 목숨줄을 잡아쥐고 틀어지고 전 세계 국가들을 인지를 잡고 이란이 우지차지한다. 이것은 어떠한 가혹한 행위보다 최고의 가혹한 행위가 된다. 핵무기를 사용해도 되는 명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러시아나 중국에 이제 전화를 해서 압력을 내서 이건 도저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에서 서로 상호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앞으로 공동 비무장 지역지대 또는 소속 어느 국가 영토에 소속되지 않은 공동구역으로 전 세계의 공동구역으로 그 지대를 만들어서 비무장 지역, 비소유 지역으로 만들어서 비무장 비소속 지역으로 만들어서 세계 공동구역 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홍해, 아덴만 배가 해물선이 드나드는 그런 데를 틀어지고 우지차지하는 일은 이번 기회에 없게 만들어서 전 세계 국민들이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겁니다. 지금의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많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보다 더 가혹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여기서 만일에 미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은 선도 쪽으로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교훈을 남기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은 영원히 패권 국가에서 끌려다니게 된다. 패권 국가를 내주게 된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한테 끌려다니게 된다.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컴퓨터 기술, 산업, 공업, 지상주의를 펴고 있습니다. 원래 정경 분리 정책을 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했잖아요.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인정하고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정경 분리 정책을 해서 지금 성공한 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거기에다 지금의 이란에서 아주 싸게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중국의 미래 청년들의 지상 목표가 정부의 정치 목표가 공업 컴퓨터 발전 지상주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업, 산업, 기초산업들이 많이 발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청년들은 이과, 공업 계열로 전부 다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중국의 젊은 청년들은 공과대학교 가는 게 자기의 희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교, 의과대학교 가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희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과대학교 나와야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의과 기술은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중국은 의과 국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 이과, 공과, 공업, 전자계통, 전자공학계통으로 지상주의가 그 국가 목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미래 청년들은 공과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최고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목표로 돼 있거든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공과대학교만 나오면은 인생이 최고의 경지에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의 중국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젊은 청년들의 머릿속에는 중국과 같이 이과, 전자계통, 공과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가장 삶의 질이 최고 수준 레벨에 선정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나라도 발전이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설문조사 앙케이트를 해보면은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겠느냐, 나는 의과대학교 가서 유명한 의사가 될래, 그렇게 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나타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 수능 시험에 시험을 봤는데 우수한 10% 학생들은 원래 서울대학교 가야 원칙인데 전부 다 서울대학교는 포기하고 의과대학교로 전부 다 몰려갔습니다. 우수한 인재, 머리 좋은 사람들은. 중국은 반대입니다. 의과대학교 나와봐야 돈벌이도 안 되고 별로야. 공과대학교 가야 인생 최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동 국가의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통화 국가가 되느냐, 끌려다니는 국가가 되느냐, 분기점,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걸 직시하고 똑바로 파악을 해야 돼요, 전 세계의 정치가들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